안녕하세요, 찬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이죠. 현금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 부동산 취득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증여세가 없거나 아니면 최대한 절세를 하면서 자녀에게 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돈을 주려면 이 증여세랑 차용증의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증여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부동산 취득 때문이죠. 이 중에서도 바로 이 자금 조달 계획서 때문에 이 증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옛날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지 않았을 때는 이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줄 때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돈을 주려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증여를 해주거나 아니면 차용증을 쓰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 증여를 하지 마시고 무조건 차용증을 쓰시기 바랄게요. 이 증여세는 돈 날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증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건 어떤 거냐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오는 것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즉 한마디로 국세청에서 관심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대표적으로 이 자금 조달 계획서겠죠. 이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오늘은 여기 증여랑 차용증에 대해서만 설명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예금액 및 현금을 적을 때 이 80% 이상 여러분들이 소명이 가능하면 증여로 추정을 안 합니다. 즉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예금액에 이제 10억을 접었어요. 나중에 이제 80% 이상 소명하면 즉 8억이죠. 8억 정도만 소명을 하면 나머지 2억 정도는 이제 증여로 안 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 1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예금액에다가 10억을 접어갔는데 나중에 소명을 할 때 한 6억 정도밖에 소명을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나머지 4억 이건 어쨌든 부모 자식 간의 증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증여세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소득이랑 지출 자료를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는 게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인이라면 바로 원천징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원천징수에서 여러분들이 소비한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카드값이나 아니면 뭐 현금 영수증 등등 이런 소비 내역이 있어서 그 원천에다가 소득을 빼면 당연히 남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일한 연차로 곱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데이터가 바로 국세청이 알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 국세청은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지금 몰래 3억을 받았어요. 그럼 국세청이 알고 있나요? 당연히 모릅니다. 오로지 국세청은 지금 여러분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그 세금 금액, 지금 이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내수 중에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1억 정도밖에 없다고 칠게요. 그러면 나머지 2억 정도가 빚죠? 그러면 이 2억을 부모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 굳이 이 증여나 이 차용증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국세청이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80%라고 했는데 즉 20% 미만 2억이 하면 이제 증여로 안 본다는 거니까 이것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예금액을 어떻게 써야 되냐, 지금 이런 경우가 있죠. 남편은 소득이 있고 나 와이프는 지금 전업주부인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와이프가 청약이 당첨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려고 하면 와이프 이름으로 모은 예금액은 솔직히 없는 거죠. 왜냐면 와이프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예금액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산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과거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아까 보신 여기 이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계산해봐서 여러분들이 가진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 말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증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요거에 대해서 뒤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잘 모아서 혹은 이제 잘 투자를 해서 모은 돈을 예금액에 적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다행히도 이 증여로 안 들어가고 이 비과세로 들어가지만, 이 생활비를 예금으로 사용해서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거는 비과세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전업주부나 기존에 소득이 없었던 분이 이런 청약에 당첨되시면 여기 예금액을 적을 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증여를 하든 뒤에 차용증을 쓰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뒤에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증여세율은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이제 10년 합산으로 따지는데, 자, 여기가 비과세 기준입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입니다. 서로 6억씩 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 직계 존비속, 부모님이나 자녀죠. 이럴 경우는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제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 기타 친족, 뭐 육촌이네 혈족이나 사촌이네 인척은 이제 1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자녀한테 증여 계획이 있다면 이렇게 미성년일 때부터 비과세를 활용하시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10년마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년마다 증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 여기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여세율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제가 엑셀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제가 증여세를 계산한 건데, 여기 금액이 지금 1억 단위로 제가 적어놨죠. 그 다음 2억 1,7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차용증 설명할 때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금액별로 해놓고 여기 지금 증여세를 적어놨는데, 자, 증여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5억 정도의 금액을 자녀한테 증여를 해준다 했을 때 8천만 원이 세금인 거죠. 그 다음 3억 정도만 증여를 해준다고 해도 4천만 원이 세금이고, 그 다음 2억만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2천만 원이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증여세인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 취득 금액으로 증여를 하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왜 그러냐면 이 증여를 하지 말고 이 뒤에 제가 설명드리는 이 차용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차용증 작성 방법이랑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인 큰 틀에서 이 차용증 작성 방법은 무이자로 해도 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너무 길면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10년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이자로 할 거면 만기 일시 상환이거나 아니면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 무이자로 하실 거면 원금 균등 상환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 이 뒤에 제가 무이자로 할 수 있는 금액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 차용증은 따로 양식이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야 될 사항만 들어가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돼요. 꼭 들어가야 될 항목은 어떤 게 있냐면 바로 금액이 있겠죠. 그 다음 상환하는 시기, 내가 언제까지 상환하겠다. 그 다음 상환하는 방법, 뭐 만기일시 상환이거나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이자는 얼마로 하고 이자 지급일은 언제로 할지, 이렇게 필수적인 것들만 들어가면 양식은 상관없는데 제가 뒤에 작성한 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이 모두 포함된 차용증을 2부 뽑은 다음에 이 각 장에 여러분들의 도장을 찍어 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간인을 찍는데, 이 간인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2장을 맞대어 두고 이렇게 사이에 찍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작성한 건데 꼭 이렇게 작성 안 해도 되고 그냥 내용만 다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대여인,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 다음 차용인,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고, 그 다음 차용에 대한 상세 내용, 차용 금액이랑 이자, 그 다음 상환 방법, 그 다음 일자, 상환 일자 이렇게 적어두고, 그 밑에는 이제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줬고, 나머지 이제 특약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다 이름 적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면 되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간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시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식이나 아니면 이거랑 비슷하게 작성해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차용증의 절세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법령 원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서 딱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바로 여기랑 지금 여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이자는 얼마를 해야 되냐면 4.6%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절세를 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이란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아까 법령대로라면 두 가지 법칙이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차용증을 쓸 때 이 증여세로 간주가 안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법정 이자율을 지킬 것, 그게 4.6%고 이거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1년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제외를 한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적용된 금액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표는 제가 아까 그 공식을 바탕으로 만든 표인데 이 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차용증 금액입니다. 그 다음 이 금액에 따라서 아까 전에 나온 그 법정이자를 지불했을 때 1년 동안 내야 될 이자 금액이고, 그 다음이 실제 내야 하는 이자. 이건 어떤 거냐면 아까 1,000만 원까지는 안 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뺀 금액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고,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월 납입 금액은 이 정도가 되는 거고, 이거를 다시 역산했을 때 실제 차용증에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이자율은 얼마냐면 여기 보이신 이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공짜로 가족끼리 차용증을 써서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냐면 바로 맥시멈이 2억 1,700입니다. 즉 2억 1,700은 여러분들이 무이자로 차용증으로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여기 증여세도 적어놨는데 아까 전에 계산한 금액이죠. 여러분들이 2억 1,700을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로 2,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2,300만 원을 안 내고 차용증을 쓰게 되면 이자 한 푼 안 내고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는 여러분들이 꼭 사진을 찍어서 사용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도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4억 정도를 차용증을 썼다고 했을 때 차용증에 적어야 될 이자율은 2.11%만 적으면 됩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4.6%를 적고 이 많은 이자를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이 돈을 부모님한테 매달 납부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도 적어놨는데 바로 이자 소득세 신경이라고 써놨죠. 지금 부모님이 자녀한테 이렇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자를 납입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 부모님은 이 이자 소득세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뒤에 보여드릴 거고, 자, 그 다음 제가 여기 밑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경 쓰라고 말했죠. 여러분들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종합소득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6억 5천 이상을 증여하실 분들은 이 종합소득세도 신경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대별로 제가 이자율을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꼭 활용하시길 바라고, 여기 보이시는 이 증여세 내지 마세요. 꼭 절세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죠. 그냥 용돈을 드린다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자 소득세가 정말 셉니다. 다 합쳐서 27.5%나 되는데 정말 높은 세율이죠. 보통 은행에서 우리가 이자를 지급할 때는 이제 지급액의 15.4%를 원천 징수하는데, 지금 이런 차용증 이자 같은 경우는 비영업 대금이라고 해서 이익에 대해서 27.5%를 원천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완벽하게 이 차용증을 만들려면 이 이자 소득세까지 전부 다 매달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자를 월 10만 원 낸다고 하면 72.5%, 72,500원만 부모님을 드리고 27,500원은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날은 이제 다음날 10일까지 국세청이랑 위택스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또 끝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이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이 2천만 원 이하면 그냥 여기서 끝입니다. 왜냐면 원천 징수를 했기 때문에 끝이고,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이제 그 소득자, 즉 부모님이죠. 종합소득세에 포함돼서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 원천 징수했던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종합소득세로 들어가면
세금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차용증을 쓰고 나서 이게 진짜 차용증을 썼다라는 공증을 받는 방법인데, 자, 여러분들이 공증을 받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정말 그 날짜에 그 차용증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려고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차용증을 안 썼어요. 근데 이게 조사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날 차용증을 작성해서 난 이전에 작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국세청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컴퓨터로 날짜만 바꾸면 끝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날짜, 그 날짜에 작성이 되었는지만 증명을 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확실한 법무사 공증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도 세고 그 차용 금액에 따라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쓸 때는 잘 사용하지 않죠. 그다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차용증을 가지고 등기소 가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그 날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날 작성됐다는 그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3자의 날짜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으로는 우체국 내용 증명. 즉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 어쨌든 보낸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그날 기준으로 증빙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솔직히 지금 이 날짜에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이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한다면 굳이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내면 그 이메일에 보낸 날짜랑 그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는 증빙 서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차용증은 언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우선 투기과열지구는 모든 주택이 증빙 서류를 내야 됩니다. 원래 옛날에는 3억 이하는 안 냈었는데 지금은 모든 주택이죠. 다음 조정 대상 지역도 모든 주택이긴 한데 증빙 서류를 안 냅니다. 비규제 지역은 또 6억 이상에서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실제 이 차용증을 여러분들이 성실히 작성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 증빙 서류를 내는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 여기 조정 대상 지역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소득이랑 비용을 계산해서 이 차용증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차용증을 쓰고 나서 여기 등기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 두 번째로 아까 보신 엑셀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 받는 사람이죠. 보통 부모님이 될 건데, 이제 부모님들은 나중에 종합소득세랑 이자소득세를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증여랑 차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꼭 현명하게 이 증여세를 내지 말고 이 차용증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